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이번 25번 학습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24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3.1 운동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3.1 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잠깐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멈추고 24번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24번에서 배웠던 3.1 운동의 내용을 복습하고 이어서 25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 24번 3.1 운동에 대한 내용을 쭉 진행하면서 마지막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네, 그렇죠. 아주 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 일제가 무단 통치를 포기하고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아시아의 각 지역 민족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등등이 그 내용이었죠. 자, 이 3.1 운동의 의의를 이제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19년 전국적인 만세운동 3.1 운동이 실패로 끝납니다.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3.1 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 각 지역에서 우리만의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당시 우리의 나라를 되찾지는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의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임시정부로는 연해주에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서울에 만들어졌던 한성정부 등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임시정부들의 이름과 위치를 학습지에 있는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들은 개별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들은 서로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성립됩니다. 각 지역의 임시정부들이 통합하여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뽑힙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왕이 없는 정치체제, 공화제를 주장하였고 삼권분립, 법을 만드는 입법권, 정치 행정을 실시하는 행정권, 법을 적용하는 사법권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중국 상하이였지요. 이렇게 상하이에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 활동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연통제란 연락하여 통하는 제도라는 뜻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 설치한 비밀 연락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했던 교통국은 국내와 연락하기 위해 설치했던 통신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필수적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네, 독립공채의 한자 이름인데요. 자,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독립공채의 사진입니다. 독립공채란 훗날 독립을 하고 나라를 되찾게 되면 이만큼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판매했던 유가 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공채를 판매하고 마련한 돈을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사용하였던 것이죠. 3.1 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로 끝난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맞서서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이 두 가지 주장, 외교 활동과 무장 독립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외교 활동에 의한 독립운동을 중요하게 여기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외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직접 미국의 구미위원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유럽, 미국 등의 서양 세력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임시정부가 설치하고 이승만이 활동했던 구미위원부, 네,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외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설치했던 기구였습니다. 3.1운동이 끝난 이후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독립운동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막아야 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을 취하던 기구였던 연통지와 교통국이 결국 일본에 의해서 발각되고 파괴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의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일본에 의해서 방해받고 점점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외교 독립운동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 정원서라는 글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임시정부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작성했던 위임 통치 정원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임시정부에 알려지면서 임시정부의 내부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죠.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제출했던 위임 통치 정원서는 국제연맹에게 일본 대신 일정 기간 조선을 위임 통치해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위임 통치 정원서, 맡아서 다스리는 것이라는 뜻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글, 바라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연합국 열강이 장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일본의 현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하에 두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한국을 일본 대신 국제연맹이 통치하되 장기적으로 한국을 독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스스로의 독립이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일본을 몰아내고 그 대가로 국제연맹의 위인 통치를 받다가 점차적으로 독립을 얻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 맞서서 저항하고 당장의 독립,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특히 신채호 선생님의 경우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임 통치 정원서의 내용을 정말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위임 통치 정원서의 내용으로 인해서 임시정부의 내부의 의견이 크게 갈리게 되고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대표회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진행된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장조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점을 약간 고치면서 계속 이어나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속 진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개조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에서 이 장조파와 개조파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지만은 결국 서로 간의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실패하게 되고 국민대표회의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장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탈퇴하게 되고 임시정부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고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처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를 분열로 이끌었다. 라는 원인으로 지목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하고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을 정비하려고 하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193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31년까지 계속해서 힘이 약화되고 있던 임시정부를 살리게 된 것이 우리가 29번에서 배울 한인애국단입니다.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분열된 임시정부, 계속해서 그 힘이 쇠퇴하고 있다가 1931년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임시정부가 그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29번 학습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테니 일단 이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성립 과정의 모습,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 독립운동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파괴되고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의 내용이 임시정부에 알려지면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위기를 겪는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장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인해서 회의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임시정부는 193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그 힘이 약화된다라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26번 학습지에서는 국외 민족운동 첫 번째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